경매에 도전하는 분들 중에서는 단기 매매로 돈을 불려보는 사람도 있지만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오늘은 무주택자라면 더 의미가 있을 경매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5 대책 이후로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대출도 잘 안되고 실거주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경매 시장은 특히 아파트 쪽은 많은 관심이 더 쏠리게 되었는데요. 아파트도 좋지만 무주택자라면 진짜 노려볼 만한 경매 물건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물건들인데요. 단기 매매보다 더 높은 차익도 기대할 수 있으면서 새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5 타경 385, 2024 타경 3536, 2025 타경 100901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서울 전역이 15 대책 이후로 경매에 관심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뉴스 등으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규제에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찰 받자마자 전세나 월세를 줘도 되고요. 재개발 빌라처럼 거주를 하지 않아도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5 대책 기준으로 서울 수재의 아파트 평균 낙찰률은 90% 중반대였습니다만 대책 이후 100%가 넘어버렸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경매 효과를 노린 것이죠. 낙찰가보다 높게 받으면 대출이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물건을 설명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들은 12월 8일과 9일에 경매가 완료된 물건들입니다. 처음으로 낙찰이 된 물건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말했던 이론들이 실제로 경매 시장에서는 어떻게 낙찰가를 선정하고 그 미래 가치를 이야기해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2025 타경 385입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시형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12월 9일 낙찰이었으나 변경으로 바뀐 물건인데요. 감정가는 9억 3,3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배당 요구 종기일 연기 신청으로 인해 경매가 잠시 멈추었는데요. KB시세로는 12억 9,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물건은 1층이니 하위 평균인 11억 5,5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물건은 1회 유찰되길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KB시세보다 낮은 감정 가격이니까 유찰 없이 바로 낙찰될 물건인데요. 이미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낙찰받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앞서 말한 서울의 경매 물건 낙찰률이 100%를 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KB시세보다 감정가가 낮아 100%가 넘어서 낙찰을 받아도 싸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부분 감정가에 100%를 넘게 사면 시세보다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낙찰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물건, 성산시형은 단순히 감정가가 KB시세보다 저렴해서 제가 가져온 걸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성산시형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있었고요. 12월 4일날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건축될 아파트는 최고 40층에 30개 동, 총 4,823가구의 새 아파트로 바뀔 예정입니다. 시세 상승은 당연합니다. 현재 경매 물건인 50제곱미터, 즉 20평 물건은 시세가 11억 중반입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 인근 신축 아파트인 DMC 센트럴자의 DMC SK뷰의 84제곱이 16억, 가제열 뉴타운의 레미안 루센티아의 현재 시세인 84제곱의 14억 중반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입지를 본다면 가제열 뉴타운보다는 DMC역 인근의 신축과 비슷해야 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DMC역 인근의 신축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월드컵 경기장 같은 녹지지대가 바로 옆이라 연구부가 예상이 됩니다. 입지를 먼저 볼까요? 성산시형은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과 마포구청역,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모두 지나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단지 중앙으로부터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건너편에는 월드컵 경기장역이 있는데요. DMC역에서는 핵심은 바로 공항철도입니다. 서울역까지 빠르게 가서 인근 일자리 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지하철이기 때문입니다.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소유주의 이땡씨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2024년 10월 18일 임차인 박땡땡씨가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보증금 미상으로 월세인지 전세인지 무상거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권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경매 신청을 한 한평신협에서 배당을 못 받게 되어 경매가 중단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배당 순서가 밀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 무잉여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단 서울은 전체가 규제지역이라 대출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매도 대출 규제는 똑같이 받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2024 타경 3536인데요. 이 물건은 성남 중원구에 위치한 다세대 물건입니다. 되게 쉬운 물건인데요.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 관계도 따로 없었고 지금 보시는 사진대로 이미 철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재개발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성남 상대원 2구역입니다. 상대원 2구역은 총 5,090세대의 45개 동의 아파트로 재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4억 5천만 원이었으나 유찰 없이 110%인 5억 3,899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얼마나 이익인지 계산을 했겠죠? 현재 상대원 2구역의 인근 대장 아파트는 8호선 신흥역 역세권인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입니다. 2022년 9월에 준공되어 4년차 신축인데요. 84제곱은 12억 후반이고 5구제곱은 11억을 바라보는 10억 9천만 원대입니다. 물론 상대원 2구역은 랜더스원에 비하면 역세권도 아니지만 완공될 무렵에는 제일 신축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랜더스원의 가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지옥션의 상세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분담금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조합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이주 중인 지금 일반적으로 평형 신청과 대략적인 분담금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조합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랜더스원의 시세를 보면 5구를 받았다면 약 6억의 이익, 84제곱을 받는다면 약 7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분담금을 빼야 순이익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것보다 많이 싸게 낙찰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한 아파트보다 재개발 물건을 받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현재는 이주 단계를 넘었으며 2029년쯤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감정가를 훨씬 넘은 낙찰가가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물건입니다. 2025 타경 100901입니다. 이 물건은 군포 금정동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무려 단독 낙찰입니다. 감정가는 2억 7,300만 원이지만 1회 유찰되고 나서 2억 1,925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이 물건의 가치는 바로 금정 4구역 재개발 물건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일대는 재개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총 금정 1구역에서 4구역까지 있습니다. 완성이 된다면 꽤나 큰 대단지 신축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지를 보겠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기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만 버스 정류장으로 3곳에서 4곳 정도 차이라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쪽으로는 4호선 3본역이, 북쪽으로는 1호선과 4호선이 있는 금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금정역은 GTX가 정차할 역이기도 합니다. 3본역일 때는 신축은 물론 10년차 이내에 준신축도 없습니다. 3본 역시 1기 신도시에 해당되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교군을 동쪽에 위치한 평촌 두산 위브 리버뷰, 평촌 어바인 버스트, 의왕 더샵캐슬 등과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분양을 했던 금정역 프로지오 그랑브루가 의왕 센트라인 대시양인 청약까지 맞춰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3본역 인근은 현재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없으므로 평촌 학원가의 아파트는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금정역 역세권인 힐스테이트 금정역 84제곱은 1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애매한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84제곱을 가격을 보겠습니다. 평촌 더샵 아이파크 11억 8천만 원, 평촌 어바인 퍼스트 10억 8천만 원, 평촌 센텀 퍼스트 13억 5천만 원, 평촌 두산 위브 더 프라임 8억 2천만 원, 평촌 두산 위브 리버뷰 7억 8천만 원, 의향 더샵 캐슬 8억 9천만 원입니다.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의 84 A타입을 기준으로 가격을 보겠습니다. 의향 센트라인 대시양은 9억 3,700만 원, 금정역 프로지오 그랑블은 10억 1,900만 원, 이편한 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9억 8,900만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9억 중반 가격에 분양을 한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금정 1에서 4구역들도 10억에 분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분양한 아파트들 중에서 경매 물건과 가장 비슷한 입지가 금정역 프로지오 그랑블입니다. 84제곱이 10억을 넘었으니 해당 물건이 84제곱을 받는다면 대략 8억이 넘는 차익을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에 소개한 상대운동 재개발 물건보다는 재개발 단계가 초기 단계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상 차익이 더 엄청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분들이라도 투자용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고 예상을 합니다. 심지어 규제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대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언제 될 줄 모른다는 시간이라는 리스크가 있으니 단기 매매로 돈을 버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빌라를 내가 꾸준히 낙찰받아서 짧은 시간 안에 이익을 남기면서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낙찰받을 확률과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팔아서 이익을 남길 확률을 통과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양가를 보면 미리 새 아파트가 될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낙찰받아서 시간이 해결해주는 게 더 좋을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복귀입니다. 늦여름부터 상가를 지속적으로 낙찰받고 월세로 임차를 놓기보다는 제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바쁘게 살다 보니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경매와 부동산 투자를 놓치지는 않았는데요. 10, 15대책 이후로 기회는 계속 보이는 것 같아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꾸준하게 올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입찰일자가 지났지만 공부해보면 좋을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경매 공부에 더 넓은 시야가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